안녕하십니까. 앞으로 자유대한민국의 명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4.15 총선 투표가 실시됩니다. 이번 선거가 잘못되면 문재인 정권이 지난 3년 동안 뒤흔들어 놓은 안보, 국방, 경제, 외교 등 국가의 기본 틀을 되살릴 길이 막막해지기 쉽습니다. 오늘은 앞으로 있을 선거 얘기를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치하에 정부, 여당, 여권 인사들은 선거에서 지면 모든 것이 끝난다, 죽는다 하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사생결단하는 자세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집요함과 열도는 웰빙 우파들이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라고 봅니다. 오죽했으면 집권 여당은 중국발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까지 들고 나와서 선거에 써먹으려고 잔머리를 굴리고 있을까 싶습니다. 우한 폐렴의 국내 유입과 확산 책임 문제에 몰리게 되자 정부는 우리가 획기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한 것에 대해 세계는 모범 사례라고 한다며 그것을 무슨 업적이나 되는 것처럼 집중 홍보하고 있습니다. 초기 방역 실패는 슬쩍 덮어놓고 검사 많이 하고 의심 환자와 확진자 관리를 잘해서 모범 사례라는 겁니다. 해외 동포들 가운데 병 치료를 받으려면 한국으로 오는 이유는 우리 의료진과 의료 시스템이 그만큼 편리하고 수준이 높기 때문입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방송연설에서 그 점을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우한 폐렴 방역을 세계적 모범 사례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사람이 170명이나 희생됐는데 모범 사례라고 하는 게 타당하냐고 물었습니다. 우한 코로나 사태 초기부터 중국발 입국을 전면 금지시킨 대만, 홍콩, 싱가포르, 태국 등은 인구 대비 확진자와 사망자 수를 우리와 비교해 볼 때 수십 분의 1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숫자를 들어서 지적했습니다. 우리도 중국발 입국 금지 조치 등 초기 조치를 제대로 했더라면 우리의 의료 수준과 의료 시스템으로 확진자는 1000명 이내, 사망자는 10명 이내로 막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의료 전문 그룹이 중국발 입국 금지를 7차례나 요구했어도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고 이를 묵살했기 때문에 10,000명 이상이 전염병에 걸리고 수만 명이 격리됐고 170명이나 희생됐다. 그런데도 정부가 자화자찬하는 것은 얼굴두꺼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우한 바이러스 창궐국이라는 딱지가 붙어서 세계 174개국으로부터 접촉 금기국이 됐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방역 모범국이라는 자가 발전을 해가면서 국민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풀어 생색을 내가면서 표를 얻으려 하고 있습니다. 명분은 코로나 사태로 위축된 소비를 진작시키고 경기를 부양한다고 하지만 이런 행태는 앞으로 있을 선거와 인기를 위해 무슨 핑계를 대서든지 돈을 푸는 망국적 포퓰리즘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이는 한 번 빠지면 헤쳐나오기 어려운 포퓰리즘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심각합니다. 정부가 재난지원금 대상으로 정한 소득 하위 70% 가구는 1,400만 가구쯤 될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야 할 돈은 그저 1,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분명한 것은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각종 세금으로, 물가로, 벌과금과 공과금으로 그 이상 물어내게 돼 있습니다. 이런 때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냉정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의료보험 제도를 실시하고 의료 시스템과 의약품 제조에 본격적으로 힘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은
공업화와 산업화에 불이 붙은 1970년대 초중반이었습니다. 의료보험 제도도 1977년 고 박정희 대통령이 가동시켰습니다. 그 후 우수한 의료인과 의료 장비 개선, 제약기술의 향상과 발달, 의료 시스템의 과학화와 훈련을 통해 의료 선진국 대열에 섰습니다. 그러나 문정부가 그런 것들은 덮어놓고 몽땅 자기들의 업적처럼 내세우는 것도 좋습니다. 선거를 의식했든 어쨌든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재난지원금을 주겠다는 것도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여건은 국가와 국민, 미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는 집권 이후 지금까지 이끌어온 국정의 총체적인 상황을 놓고 국민들이 직접 심사 평가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자리입니다. 아는 사람, 친인척, 누구의 부탁이라고 찍어줄 일이 아닙니다. 나라를 위해 바르게 일할 진짜를 선택해야 합니다. 코로나 방역이 세계적 평판을 받았다는 정부의 자가발전과 재난지원금을 받았다고 해서 문재인 정권이 지난 3년 동안 저질러온 망국적 행위들을 없었던 일처럼 깨끗이 용서하고 이 일을 다시 맡기겠는가 하는 점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현재 집권 여당이 다수당이 돼서 헌법까지 고침으로써 그들이 떠들고 있는 토지 공개념, 대기업 등 큰 기업의 국유화, 배급받는 사회, 공수처 설치 등 사회주의 독재체제의 길로 가도록 허락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휴전선, 서해 NLL, 전방부대, 해안경비 등이 모두 걱정스러울 정도로 허술해졌습니다. 북쪽은 일주일에 2번, 3번씩 미사일, 장사정포를 동해안 쪽으로 쏘아대며 전쟁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미연합방위체제가 전 같지 않습니다. 한미관계도 한일관계도 싹 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 중국에는 별 망신과 모욕을 당하면서도 눈치만 보면서 비유 맞추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우리 국가의 지향점이 어디고 국가 목표가 무엇인지도 알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각종 선심으로 뿌려놓은 돈과 혜택은 내년쯤부터는 지금까지 받은 지원금이나 혜택의 원금과 이자, 탈원전과 태양광 때문에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는 한전의 전기료 인상, 줄줄이 따라오를 공산품 등 생필품과 물가 인상, 재정 적자를 메꾸기 위한 각종 세금, 공과금, 벌과금 인상 등이 본물 터지듯 쏟아질 게 뻔합니다. 그걸 다 어떻게 할 겁니까? 누가 대신 물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대통령의 잘못, 정부와 여당의 잘못은 그래서 선거를 통해 반드시 물어야 하는 겁니다. 정치꾼들에게 휘둘려서 놀아났다가 나라가 이판이 된 것 아닙니까? 이게 정치인들만의 탓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 탓이고 우리가 짊어져야 할 책임입니다. 정부가 주겠다는 돈은 우리가 낸 피와 같은 세금입니다. 정정당당하게 받고 국가와 국민,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할 사람들에게 잘 골라서 투표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지 두 눈을 똑바로 뜨고 개표를 지켜봐야 합니다. 우리는 거기서부터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